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시게 되면 도매국 같은 위탁 사이트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업로드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좋은 상품도 많이 있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도매국 상품과 동일한데 더 저렴한 경우도 많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상품 업로드하는 것은 이제 익숙해질 무렵 괜찮은 상품은 없나? 나만의 상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퇴근 후에도 쉽게 할 수 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상품 소싱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다가 다양한 위탁 상품을 찾아보게 됩니다. 유튜브 영상도 보고 강의도 참고해서 하나씩 따라해보고 상품을 찾다 보면 괜찮은 상품들은 많지만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것들이 보여요. 완벽한 상품은 없다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인터넷에서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직접 소싱해보고 부딪히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만 보셔도 좋은 상품을 고르실 수 있도록 상품 소싱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셔서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과일 위탁 판매를 한번 살펴볼까요? 과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자주 접하게 되고 친숙해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입니다. 확실히 판매량도 압도적이라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사실이죠. 판매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좋은 상품인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돈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과일 위탁 판매도 마찬가지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고 과일을 갖고 있는 농장주나 도매처에 발주를 넣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상품을 업로드하고 쇼핑몰도 늘리고 판매도 꾸준하게 일어나면 이런 상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상품 개수를 늘리고 싶은 욕구가 막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저도 과일 위탁 판매를 알아보고 시작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실패했고 원래 하던 고춧가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잘 판매할 수 없었던 5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일 위탁 판매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과일 위탁 판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상품 소싱하기 위해 농장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큰 규모의 농장에서는 이미 위탁을 진행하고 있고 판매를 얼마나 할지 모르는 초보 셀러에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규모의 과일 농가를 타겟으로 소싱을 했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농부들이 택배 계약이 되어 있을까? 송장은 뽑으실 줄 아나? 박스는 터지지 않게 잘 포장할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는 택배 발송을 이미 하고 있고 이미 해결이 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농부가 생각하는 품질과 소비자가 생각하는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낀 판매자가 있죠.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이라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A급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받아본 소비자들은 B급 정도 되는 상품을 A급 상품의 값을 주고 사서 황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마찰이 농가와 의회로 많았고 품질 문제가 계속되니까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경매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중도매인을 섭외해서 과일을 팔았었어요.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에 나가서 택배 포장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중소 농가에서 소싱하는 경우 품질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일 농장 방문입니다. 과일을 소싱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밴드 등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사전에 농장에 전화해서 방문 일정을 잡고 직접 소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과일 판매를 해본다면 과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농장에 방문해서 농부님과 안면도 트고 정보를 습득하고 맛도 보고 과일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사진과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라도 방문하게 되는데 농장이 서울 근교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있고 왔다 갔다 경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물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저는 당시
상품 소싱에 시간을 투입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제철 과일을 검색해보면 1월에서 12월 생산되는 과일이 다릅니다. 봄에는 상큼한 딸기가 떠오르고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 참외가 먹고 싶어지죠. 다양한 상품군을 확보해서 상품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각 상품마다 같은 농장이 아니라 다른 농장에서 소싱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과일이란 게 올해는 맛있고 내년에는 맛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씨 종부 농부를 조심하라입니다. 중소규모의 농가더라도 대부분 위탁 판매를 해본 경험이 많아서 택배 발송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고객으로부터 제가 선결제를 받으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 한 7일 정도 소요되는데 주문이 적을 때는 상관없지만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돈맥 경화가 오는데요. 주문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선결제가 아니면 농장에서 물건을 안 보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오래 거래하고 신뢰가 있으면 괜찮지만 서로에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화나는 건 따로 있는데요. 위탁 판매 특성상 택배 보낼 때마다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고 믿고 맡기고 잘 부탁한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홍보 마케팅에 시간과 몸을 갈아서 고객에게 주문 받고 주문서 주면서 농장에게 미리 결제도 다 해줬는데 인상 좋고 마음씨가 좋았던 농부가 물건을 엉터리로 보낸 경우입니다. 고객에게 문자로 사진이 엄청 오더라고요. 이거 먹으라고 보낸 거냐? 다시 가져가라. 사진에서 봤던 거와 다르다면서 전화와 문자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물론 사진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과 같은 과장을 한 건 사실이지만 농장에서 제가 눈으로 직접 봤던 그 상품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하자 있는 상품인데 농장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물건이 부족해서 옆 농가에서 가져왔다고, 어릴 때부터 같이 크던 동네 친구라고, 믿을 수 있다고, 물건이 그럴 리 없다고. 진짜 이런 말 들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품, 교환, 환불, CS 처리 문제였는데요. 과일이란 게 참 신기한 게 사과 같은 경우에 똑같은 나무에서 그날 똑같이 수확한 사과여도 어떤 건 맛있고 어떤 건 당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쪽과 덜 받는 쪽이 맛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고객이 맛없다고 반품하고 싶다고 하면 어차피 다시 받아봤자 재판매가 안 되는데 농장에 전화해서 과일이 맛없으니까 반품을 농장에서 하라고 절대 못합니다. 농장에서 위탁 안 주면 그만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객에게 서비스로 드리고 판매자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품을 소싱할 때 판매가 잘 되고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사람입니다. 위탁 판매를 해주는 것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한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영원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낸 도매처나 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로만 해보라고 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험을 발판 삼아 여전히 동일한 상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위탁 판매의 본질인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판매를 하시게 되면 상세 페이지 제작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과일 위탁 판매를 해본다고 하면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소싱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나 경비가 소요되어 엄두도 안 나고 세금 계산서나 택배 발송 체계는 기본적으로 갖춘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게다가 나를 대신해서 꾸준히 상품을 발전시키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도매처인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질을 강화시키지 않고 1년, 2년, 10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한 아이템이 고춧가루였어요. 한 번도 다른 생각을 안 해보다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도 팔아봤고 건강기능식품, 과일 판매 등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팔아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진짜 마진율이 짱이더라고요. 예전에
아로니아 한창 인기 있었을 때 기억나세요? 시즌을 그때 잘 타서 하루에 100만원씩 팔면 마진율이 30에서 40%씩 나왔었어요. 고춧가루 10% 마진을 보다가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상품 본연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좌절감이 몰려왔었고, 한 번 구매한 고객은 재구매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유행이 지난 상품은 다시 재구매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됐어요. 아, 재구매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구나를 그때 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고춧가루 하면서 방황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하면서 지금의 확신이 든 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고춧가루의 인생을 걸어야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고춧가루 아이아로이입니다. 도매국에도 분명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과일 위탁 판매도 해보시고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경험해 보시는 거 강력하게 또 추천드립니다. 저는 고춧가루 세계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 지금 도전해 보셔도 되고, 골라놓은 상품이 있다면 일단 해보시고 좋은 상품의 기준에 공감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